이와 같이 여러 해에 걸쳐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 20여 종류에 달하는 병의 치료를 계속해서 받은 끝에 마침내 나는 내 병이 생명에는 관계가 없으나 죽을 때까지 계속될 불치의 병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것을 알게 되자 내 상상력도 억제되어 결속으로 오는 고통 때문에 괴로운 죽음을 하게 된다는 앞날을 예상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훨씬 전의 요도 속에 부러져 버린 소식자 끝이 결석의 핵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하지 않게 되었다. 현실의 병보다도 한층 고통스런 가공의 병에서 해방된 나는 지금까지보다도 안정된 기분으로 현실의 병을 견뎌 나갔다. 확실한 것은 이때부터는 나의 병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다는 사실이다. 이 구원이 룩상부르 원수의 덕택인 것을 생각할 때마다 원수의 추억을 새로이 하며 감격하지 않는 적이 없다. 말하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나의 여생을 바치려는 계획에 여태까지보다도 한층 열중하게 된 나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오직 에밀의 출판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나는 뚜렛느를 생각하였다. 나는 이미 가본 적이 있었고 그곳의 기후나 사람들의 온화함에 무척 마음이 끌렸다. 귀엽고 정다운 살기 좋은 곳, 아름다운 자연 닮은 이 고장 사람들. 나는 내 계획을 룩상부르 원수에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단념시키려고 하였다. 그 뒤 나는 굳게 그것을 결심했다고 되풀이해서 원수에게 말했다. 그래서 원수는 내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안주지로서 파리에서 100리쯤 되는 메를로 성을 권했다. 그곳은 내 마음에 들 테니까 자기도 부인도 기꺼이 내가 거기에 자리 잡도록 나를 도와주겠노라고 하였다. 이런 말은 나를 감격해 했고 전혀 내 마음에 없는 것도 아니었다. 먼저 그 장소를 보아둘 필요가 있었다. 원수는 나를 그리로 안내하기 위해 마차와 함께 시종을 보내줄 날짜도 아울러 정했다. 그러나 그날따라 나는 몹시 몸이 편치 않아 출발을 연기해야만 했다. 그 뒤로도 온갖 변고가 일어나 그곳에 영 가보지 못하고 말았다. 뒤에 그곳은 원수님의 것이 아니라 부인의 것이란 것을 알고 나는 그곳에 못 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마침내 에밀이 나왔다. 수정하라는 말도 없었고 장애도 없었다. 그것이 간행되기 앞서 원수는 그 저서와 관계 있는 말제르브 씨의 편지를 모두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해왔다. 나는 이 두 분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고 마음을 놓고 있었으므로 이 요구에 무엇인가 이상한 데가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잊어버리고 책 속에 끼워둔 하나인가 둘인가의 편지를 제외하고 나는 그 편지를 전부 되돌려 보냈다. 이보다 얼마 전에 말제르브 씨는 예수회에 대해 내가 불안을 느끼고 있을 무렵 내가 디세느에게 쓴 편지들을
자기가 맡아두겠다고 나에게 말해 온 일이 있었다. 솔직히 말하면 이 편지들은 나의 이성에 있어 별로 명예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답장에서 무슨 일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내가 쓴 것 이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 편지는 뒷센의 수중에 그냥 두어도 좋다는 것을 알렸다. 나는 말제르버 씨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 이 책의 출판은 나의 모든 저술의 간행에 있었던 것과 같은 요란스런 갈채는 받지 못했다. 이처럼 식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대단한 칭찬을 받으면서도 일반 독자들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는 책도 없을 것이다. 이 책에 관하여 가장 올바르게 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말로나 서신으로서 그것이 내 저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인 동시에 가장 훌륭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몹시 이상한 조심성을 가지고 이야기되었고 흡사 사람들이 이 책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훌륭한 점을 비밀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았다. 부플레르 부인은 이 책의 저자는 조상을 세워 전 인류의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고 알려왔으나 그 편지 끝에 이 편지를 되돌려 달라고 노골적으로 부탁하고 있었다. 달랑베르는 이 저서는 나의 뛰어남을 판가름했고 모든 문학자의 선두에 나를 서게 했다고 말했으나 그때까지 내게 써보낸 편지에는 어느 것이나 서명은 했는데 이 편지에는 서명이 없었다. 디클로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이고 거짓이 없는 인간이기는 했으나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어서 이 책을 높이 평가하긴 했으나 그것을 내게 편지로 쓰기를 회피했다. 라 꽁다 민너는 신앙 고백을 평하면서 헛수작만 늘어놓았다. 근래로도 그의 편지에서 이 한 대목만을 언급했는데 그는 그것을 읽고 느낀 감격을 그리낌 없이 말했다. 그가 한 말에 의하면 그것을 읽고 그의 늙은 영혼이 다시 젊어졌다는 것이다. 내가 책을 보내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오직 끌레로 한 사람만이 좋다고 생각된 점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세상에 공언하였다. 나는 마따에게도 책이 발매되기 전에 한 권 주었다. 그는 그것을 스트라스부르 지사의 아버지로 고등법원 평의관인 볼레르 씨에게 빌려주었다. 볼레르 씨는 생그랑띠eng의 별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옛 친구인 마따는 그리로 갈 기회가 있으면 가끔 그를 찾아가곤 했다. 그는 볼레르 씨에게 아직 발행되지 않은 에미를 읽게 하였다. 책을 돌려주면서 볼레르 씨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고 그는 또 그날로 그 말을 내게 전하러 왔다. 마따씨, 이건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평판이 높아서 저자를 위해서는 불리할는지도 모르겠소. 그가 이 말을 내게 전했을 때 나는 그것을 일소에 붙이고 말았다. 그리고 이 말에서 무엇이건 뜻이 있는 채 하는 법조인들의 과대 망상을 느꼈을 뿐이었다.
내가 듣게 된 모든 불안감을 주는 말도 그 이상의 인상을 주지 않았고 내게 다가오고 있는 파국을 어느 의미로도 예감을 못한 데다가 내 저서가 유익하다는 것과 그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믿고 또 어디로 보나 합법적이라는 것을 믿었으며 당시 생각으로는 룩상부르 부인의 세력과 정부의 호의까지도 기대하고 있었으므로 일체의 시기하는 자들을 분쇄해 버린 다음에는 곧 승리의 절정에서 은거한다는 계획에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의 간행에 있어서 내 마음에 걸리는 일이 단 한 가지 있었다. 그것은 내 일신의 안전보다도 오히려 마음의 안정에 대해서였다. 은자암과 몽모랑시에서 귀족들이 사냥을 즐기는데 몰두한 나머지 불행한 농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나는 분개했다. 그들 농민은 짐승들이 밭을 망치는 것을 잠자코 보고 있어야만 했고 다만 소리를 내서 그것을 쫓는 도리밖에 없었다. 멧돼지를 쫓기 위해 남빈이 북인이 종등을 울리며 콩밭에서 매일 밤을 새야만 했다. 나는 샤를로와 백작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얼마나 심하고 난폭하게 취급했는가를 실제로 목격했으므로 에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잔인한 행동을 비난했다. 내가 지켜야 했을 내 주의를 깨뜨린 한 신뢰이기도 한데 그것은 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 나는 꽁띠 대공의 부하가 그의 영지에서 이것에 못지않은 가혹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